1929년, 2008년, 그리고 현재인 2020년. 안녕하세요. 세계는 지금 티비온입니다. 세계는 미국이 휘청거릴 때마다 같이 휘청거렸습니다. 대표적으로 1929년부터 1941년까지 이어졌던 미국의 대공황 때,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발 실업 대란 대공황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지난주인 3월 넷째 주에만 660만 명이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월로만 보면 누적 1천만 명이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셈인데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10여 개국이 지난달 24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IMF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2008년 리먼 쇼크 당시의 경제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저 10여 개국이 구제금융을 요청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러스보다 석유 수요 감소가 치명타라는 분석입니다만, 문제는 이 상황이 세계 대공황에 준하는 석유값 폭락과 실업률 폭등이라는 점입니다. 석유값은 연초 대비 67% 폭락했고, 미국 가솔린 수요도 절반으로 줄며 산유국은 세계 자산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며 자산시장의 폭락이 가속되고 있고, 게다가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경제 위기와 실업률 등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블로그에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미국에서 올해 2분기에만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평균으로 계산하면 4,705만 명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억 6,450만 명인데, 만일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계산이 현실이 된다면 실업률이 무려 2분기에만 31.1%로 치솟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대공황이 절정으로 치닫던 1929년에서 32년의 평균 실업률인 약 25%를 크게 뛰어넘는 숫자라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전년의 1에서 3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9%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게 현실이 될 경우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1,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 이미 73만 5천 명이 실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3월 한 달에만 미국에서 누적 1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미국 정부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이 상황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고, 이미 4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시간제 노동자와 저임금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은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는 지금 누적 실업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이 실업 대란이 대공황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은 국내 총생산인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라, 만약 2분기 미국 실업률이 30%로 치솟을 경우 미국 GDP가 무려 50%나 급감할 수 있다며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아론 소저너 교수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의 실업 규모는 대공황 당시 2년간 봐왔던 모습이라고 논평하는 등 지금 사태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가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유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기업의 줄도산을 우려해 2008년에도 내놓지 않았던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어떤 기업도 부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며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해 최소한의 피해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도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 공조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계는 지금 TV온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